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셨던 10kg를 감량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낱낱이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궁금해 해주셨던 제 몸무게랑 키는요, 제가 지금 155에 45kg 정도 나갑니다. 살이 쪘을 때는요, 10kg가 쪄서 58kg까지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믿기시나요? 먼저 왜 살이 쪘는지 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제가 학교 끝나고 동생이랑 같이 학교 앞에서 파는 닭강정을 먹다가 그렇게 살이 쪘어요. 처음에는 닭강정만 먹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불닭볶음면이나 떡볶이를 같이 먹기 시작하고, 그걸로도 배가 안 채워지고 뭔가 허기가 계속 지다 보니까 런닝맨이 끝날 때까지 식사를 계속했어요. 빵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1차전, 2차전, 3차전 이렇게 먹다 보니까 살이 8kg가 금방 찌더라고요. 우선 지금은 식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좋아하는 음식을 꼽으라고 하면 포케라든지 아니면 샌드위치를 말씀드려요. 믿고 싶지 않지만 다이어트의 90%는 식단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이어트 계기인데요. 사실 제가 7, 8년 전쯤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녔는데요. 저희 교회는 원래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이제 인수합병이 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랑 저희 교회랑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저희 교회에 넘어온 거죠.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 보니까 모든 행사는 프로 참석러였는데요. 그때 교회 청소를 도우러 갔는데 대걸레질을 하고 있던 한 오빠에게, 교회 오빠에게 제가 반했고 좋아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름도 모르고 나이도 모른 채로 그냥 그 오빠를 되게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연애가 서툴고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그분께서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몇 번 거절당하다 보니까 제 외모에 대한 자존감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자책을 했습니다. 좀 무리하게 밥을 안 먹게 됐던 것 같고, 그때 한 2kg 정도 이제 몸무게가 감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어떻게 보내고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제가 음악 줄넘기 학원에서 강사로 일을 했는데요. 결정적으로 다이어트 성공하게 된 계기도 아마 줄넘기인 것 같아요. 1년 6개월 정도 동안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저랑 원장님 둘이 있는 학원이었는데 100명 정도의 아이들을 케어해야 했어요. 4시, 5시 타임 제가 연강으로 수업을 뛰었고, 6시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학부모 상담을 같이 했었고, 말을 하면서 먹어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고 편의점에 파는 샌드위치나 삼각김밥 아니면 소세지나 계란 이런 것들로 가볍게 간단하게 때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밥을 먹고 7시 타임 또 수업을 뛰고, 8시 타임에는 출석부 체크라든지 못 먹었던 밥도 조금 마저 먹고 11시쯤 퇴근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이어트가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바뀐 생활 습관은, 한 번에 제가 원래 되게 빨리 먹고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말해야 하니까 천천히 먹게 되고, 또 배부를 때까지 절대 먹지 못하고, 그리고 디저트 먹는 습관이 고쳐지면서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한두 달 만에 8kg 정도가 빠지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원장 선생님께서 제가 다이어트 한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물 2리터짜리 병을 사오셔가지고 가득 채워가지고 이거 먹을 때까지 퇴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렇게 어쨌든 제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뭔가 열정적으로 물도 마시게 되고 더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학원을 그만둔 후 그렇게 운동량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하루에 3, 4시간, 많으면 5시간 정도를 줄넘기를 먹은 게 진짜 새 모이만큼 먹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요요가 왔던 것 같아요. 원래 몸무게는 6개월 이상 그 적은 몸무게를 유지했을 때 그 몸무게가 진짜 본인의 몸무게가 된다고 하는데, 그때 뭘 했냐? 바로 그룹 레슨 필라테스. 저는 다이어트 결심했다? 그러면 무조건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까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랬긴 했는데, 그래야 좀 돈이 아까워서라도 수업에 나가고, 사실 혼자서 의욕을 가지고 뭔가 운동을 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개인 레슨보다는 그룹 레슨을 좀 추천드립니다. 그룹 레슨을 하면 동기부여가 돼요. 스쿼트 남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스쿼트 5개 할 거 10개까지 할 수 있게 되고, 같이 땀 흘리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뭔가 그 수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필라테스를 한 1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식단을 딱히 하지 않아서 몸무게가 유지만 될 때였고요. 진짜 좋았던 게 운동에 재미를 붙였다는 거예요. 필라테스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같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때 뭘 했냐면 플라잉 요가를 시작을 했고, 그때까지 2년 정도 해왔던 것 같아요. 열심히 운동한 만큼 많이 먹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진짜 행복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 몸에는 좋겠지만 몸매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 왜냐하면 식단이 없이는 다이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식단이 진짜 중요하구나. 왜 몸무게가 안 줄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제가 엄마의 다이어트 약에 손을 댑니다. 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약은 이제 비트민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나비약이라고 하면 뭔가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비 모양처럼 생겨서 나비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나비약이 아마 다이어트 약 중에서는 되게 세고 독한 약이라고 들었거든요. 처방 없이는 함부로 먹어서 안 되는 약이고 마약성? 그런 성분이 들어간 약이라서 중독되면 굉장히 어려운 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똑 쪼개가지고 반알만 먹었더니 심장이 우선 진짜 벌렁벌렁 뛰어. 벌렁벌렁 이렇게 뛰고 또 입술이 정말 바짝바짝 말라서 물을 계속 먹어줘야 하고 손도 떨리고 심장이 너무 빨라지니까 이걸 주체할 수 없게 되고 뭔가를 막 하게끔 만들어주는 약이라서 이 약을 먹으면 약간 막 되게 분주해져요. 뭐 전화 막 모든 사람한테 돌리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약을 먹다 보면 이 약에 중독이 서서히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로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뭔가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 먹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데 집중이 안 된다. 이 약을 먹고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약을 먹고 집중하게 되거나 근데 이거는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벌써 중독의 초기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약이 없었을 때 되게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얘기도 하기 싫고 기분 업다운이 되게 심해지더라고요. 중독이 됐다라고 느꼈을 때는 약을 받고 싶으니까 패딩 막 껴입고 옷 막 껴입어서 병원에 가서 되게 뚱뚱한 사람인 척 약을 처방받으려고 한 적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 약은 주변 사람들한테 권하고 싶지는 않고 시작하지 않는 게 더 낫다. 부작용도 많고 중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백하고 3-4번 차이는 게 더 낫고 짝사랑 오래 하는 게 더 낫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방법은 많이 마시기. 100리터 물을 마시면 몸에 있는 대사량이 30% 증가가 된대요. 이게 한 4-50분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제 물만 마셔도 칼로리 소비가 된다는 뜻이에요. 운동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소비되는 칼로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출하게 도와줘서 붓기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저도 하루에 2-3리터 정도는 꼭 마시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는 레몬수 마시기. 이거 제가 벌써 엄청 오래 먹었던 레몬수인데요. 이 제품이 아니더라도 그냥 레몬 100%인 거를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레몬이 이렇게 한 포가 있어서 편해요. 이걸 이렇게 한 통 넣어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먹습니다. 물 먹고 유산균 먹고 레몬수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하다가 피곤해지면 2-3시쯤 또 먹기도 하고 야식은 간단하게 먹어요. 옛날에는 뭐 치킨이나 피자나 떡볶이나 이런 식으로 먹었다고 하면은 계란이나 아니 치즈나 시리얼이랑 이런 걸 먹으려고 노력하고 또 제가 알아주는 빵순이라서 밥 대신 빵이나 과자를 먹어줄 때가 되게 많아요. 단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는 요거를 먹어줍니다. 요거는 이제 혈당 관리 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제까지도 먹고 없는데 혈당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거를 내보내는데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려고 피 속에 있는 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버려요. 그렇게 높아지면 살이 엄청 잘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혈당약을 그런 음식을 먹을 때 먹어주기도 하고 보조제나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밥을 먹기 전에 야채나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먼저 먹어주고 밀가루나 탄수화물 같은 거를 먹어주면 그렇게 순서만 바꿔도 혈당을 훨씬 더 천천히 늘려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먹어본 약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예요. 이제 이거는 친구들이랑 뭐 곱창이나 아니면 삼겹살이나 치킨이나 이런 마라탕이나 이런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기름만 딱 배출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이거든요. 영상에서 잘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폴댄스를 하고 있어요. 다른 운동들에 비해서 칼로리 소모가 되게 많이 되는 운동이에요. 맨몸으로 하고 근력과 유산소가 다 들어있는 운동이라서 그 운동을 하고 있고요. 재미를 붙여서 진짜 큰 훌라후프가 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달려있는 거. 그게 여기 배에 닿으면 처음엔 되게 아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적응되는데 드라마 보면서 이거 30분 정도 밤에 해줍니다.
5일 정도 줄넘기는 매일 1000개 정도씩 뛰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고 나서 바뀐 변화가 있다고 하면 사실 가려줄 수 있는 옷을 위주로 입었다고 하면 해보고 싶은 옷들 그리고 좀 디자인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고를 수 있는 폭이 정말 많이 넓어졌다는 점이 되게 좋고요. 58kg까지 거의 60kg 가까이 나갔을 때는 다이어트 성공기라든지 아니면 뭐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겠지 그냥 좀 짜증이 났거든요. 죄송해요. 근데 뚱뚱한 몸에서 평범한 지금의 몸으로 올 수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뚱뚱한 몸에서 평범한 몸으로 오는 게 결코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냥 생활 습관 몇 가지 만약 물을 좀 안 드시는 분이시다 이러면 물 하루에 이거 3병, 4병 이렇게 드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원래 운동 아예 안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운동을 조금이라도 해보세요. 필라테스 등록하세요. 이게 쌓이고 되다 보면 몸매가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뭐 먹었었던 보조제, 약 아니면 운동, 뭐 식단 이런 것들을 더 자세하게 공개할 테니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